자, 민주당 2021년 5월 2일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가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의혹과 관련해서 오늘 이번 의혹의 가장 정점에 있는 인물이라 하면 송영길 당시 후보, 실제로 대표가 된 분, 송영길 전 대표가 아닐까 싶은데, 송 전 대표가 조금 전에 검찰이 나와서 조사 받으시죠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진 출석, 선제 출석을 했습니다. 오전 10시에 서울중앙지검에 송 전 대표가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검찰에서 소환 요구가 없었는데 자진 출석하신 이유를 먼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검찰에서 소환 요구가 없었는데 송영길이 왜 자진 출두했느냐, 정치 쇼가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가 파리에 놀다 있다 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국가적인 약속으로 프랑스의 국가훈장을 2개 받은 유일한 대한민국 정치인입니다. 연구실을 배정받고 강의를 하고 있는 사람을 검찰이 사실상 소환한 거 아닙니까? 언론에 다 유출해서. 그렇게 왔더니 제 발로 걸어온 사람을 출국 금지를 시켰습니다. 일주일째 지금 혼자 있는데 이게 파리 경영대학원에서는 언제 끝나고 돌아올 수 있는지 계속 문의가 옵니다. 자, 평소보다 송 전 대표가 목소리 톤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오늘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출석하는 송 전 대표의 모습입니다. 검찰은 송 전 대표님 조사는 아직 시기가 아니니까 조금 기다리시죠. 때 되면 부를 겁니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송 전 대표는 아닙니다. 오늘 저는 조사 받을 겁니다. 라고 하면서 중앙지검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당연히 검찰은 오늘 조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송 전 대표가 검찰청사 안에 들어갔다가 출입 등록이나 이런 게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저 앞에 잠깐 머무르다가 조사를 받지 못한 채 밖으로 나와서 기자회견 형식으로 해서 기자들 질의응답에 나선 겁니다. 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말이죠. 자, 송 전 대표가 자진 출두, 자진 선제 출석과 관련해서 정치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는데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민주당 내에서조차 좀 어리둥절한데요? 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한번 이어서 들어보시죠. 검찰이 소환 통보를 하지도 않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일정을 검찰에 통보해가며 황제 출석한 이재명 당대표와 닮은 꼴입니다. 민주당 당대표 클래스가 되기 위한 제일 조건이 법위의 군림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반 국민은 감히 엄두조차 못 낼 수사특권입니다. 별의별 다 닮은 이심 송심, 그 끝은 과연 어디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자세 이런 거는 보여지는데 실효성은 없어 보이고 약간 좀 어리둥절하게 느껴지지 않을까. 국민들께서 생각할 때는 아니 부르지도 않았는데 왜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조정원 의원님께서는 송영길 전 대표의 자진 출석, 선제 출석, 이거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급할수록 돌아가라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급할수록 돌아가라. 서두르면 일을 망친다, 이런 옛 어른들의 속담이 있는데 좀 조급하셨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저런 모습을 보면서 검찰에 자진 출두할 수 있는 우리 국민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아무리 억울하더라도 파리 정경대에서 이제 강의 일정이 있고 급한 마음이 있는 거는 10분 이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에 나가서 검찰 일정에 관계없이 나를 소환해서 조사해라라고 하는 그 모습에서 우리 정치인들이 권력의 정점에 너무 오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특별 대우를 받을 가치가 있다. 나는 특별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 나 정도는 검찰의 일정에 관계없이 내 일정에 맞춰줘야 하는 거다. 나같이 중요한 표창을 2개나 받은 정치인은 배려를 받아도 마땅하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신 것 같은데요. 저는 조금 적절하지 않았다 싶습니다. 억울한 게 있으면 억울한 대로 자료를 준비해서 소환하시면 이제 검찰의 소환에 응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증명해내는 것이 가장 국민들 보기에 떳떳한 자세다. 또 이런 것을 두고 자꾸 이제 또다시 민주당이 그동안 해왔던 야당 탄압 매뉴얼을 또 돌리기 시작한다면 저는 민주당에 큰 역풍이 불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오늘 좀 엉뚱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엉뚱했다. 조정원 의원께서는 복귀학 위원장님. 그 부분에서는 송영길 전 대표가 파리에 있을 때는 도망가 있다. 왜 안 오느냐라고 비판을 그렇게 대했습니다. 어허. 그리고 나서 22일 기자회견도 안 할 것이다라고 막 추측을 했어요. 여당 쪽에서는. 그런데 들어왔지 않습니까? 바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스스로 탈당하니까 위장 탈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송영길 대표가 들어오고 나서도 계속해서 압수수색을 진행시켜 나가요. 그러다 보니 결국은 그 수사의 정점이 송영길을 향해서 오는 것인데 나를 수사해라. 얼마든지 난 얼마든지 수사할 준비가 되어 있고 자세가 되어 있다. 나를 불러달라라고 검찰을 향해서 시위하는 것이죠. 그 시위에 대해서 저는 쇼하고 있네라고 조롱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허. 송영길 대표가 정치인으로서 어떤 그 부당함, 억울함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예. 검찰에서는 송영길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으니까 우선 자진 출두 형식으로 해서 조사를 1차 받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증거를 더 모아서 또 추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준비되면 와라. 라고 하는 것은 정치인 송영길이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알겠습니다. 억울한 혐의자가 나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이런 것으로 봐주는 것이 좀 좋겠다. 그동안 이렇게 당당하게 조사받으려고 하는 정치인 봤습니까? 자, 복귀학 위원장님 말씀은 이거는 왜 이게 특혜냐. 송 전 대표가 스스로 검찰에 나가서 조사를 받겠다고 하면 조사를 받아주면 될 일이지 이게 특혜와 무슨 연관성이 있느냐라는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 조인님? 제가 한마디만 더 하면요. 그런 정치인이 한 명 있었습니다. 2003년에 이회창 당대표가 이회창. 삿대기 예. 사건으로 인해서 검찰에 자진 출두한 적이 있습니다.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큰 차이가 뭐냐면요. 이회창 대표는 그때 불법 대선 자금은 내가 시켜서 한 일이다. 인정을 하고 검찰에 출두를 했습니다. 지금은 완전 다른 상황이죠. 2003년하고 지금이 뭐가 다르냐라는 거를 논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치인이라서 검찰에게 특별 대우를 받아야 된다라는 그 자체가 정치가 갖고 있는 오만함, 권력이 갖고 있는 오만함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국민 누구도 검찰에 자진 출두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누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본인도 예. 아무리 억울하더라도 검찰의 소환을 기다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조선일보 보니까요.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자, 검찰 조사 날짜를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은 일반인들은 생각도 하지 못하는 상식 밖의 일이다. 따라서 송 전 대표가 검찰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저렇게 스스로 조사받겠다고 나오는 모습은 가히 그렇게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다. 뭐 이런 문구가 쓰여져 있었는데 우리 서정옥 변호사님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송영길 대표는 이제 당 대표이면서 네. 동시에 이제 법조인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이제 가봤자 조사가 이제 불가능하다. 이걸 더 잘 알 거예요. 근데 왜 출두 쇼를 저렇게 벌이느냐? 잠깐만요. 검찰이 조사를 안 받아줄 거를 송영길 전 대표는 알고 있었을 텐데 오늘 왜 저렇게 굳이 검찰청서에 스스로 모습을 드러냈을까? 그 의도는 뭐라고 분석하십니까? 저는 이제 네 가지 꼼수로 보는 게 제목만 좀 말씀드리면 네 가지나 됩니까? 예, 꼼수가요. 예. 첫째는 이제 국민들한테 검찰 수사가 부당하다. 이런 식으로 이게 공격하는 거죠. 예. 검찰이 이제 기획 수사를 한다. 시점을 맞춰서 예. 그리고 이제 수사를 질질 끈다.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게 하나가 의도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의도가요. 바로 이제 꼬리 자르기입니다. 꼬리 자르기? 본인의 혐의가 9,40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제 압수수색 끝에 플러스 알파 앞으로 이게 몇 억이 될지 모릅니다. 예. 이 말은 이게 빨리 조사받아서 9,400에서 꼬리 자르고 나머지 게 몸통 수사를 막아보자. 지금 이게 저런 기자회견 내용 아닙니까? 빨리 이게 프랑스 돌아가야 된다. 조사받고. 이 말은 이제 9,400에서 꼬리를 한번 잘라보자. 더 큰 죄를 숨기자. 이게 두 번째 의도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이제 구속을 한번 막아보자. 구속을 면해보자. 옛날에 안희정 지사도요. 예. 4일 동안 잠적했다가 스스로 가니까 법원에 2번 영장 청구가 다 기각이 됐습니다. 그랬죠. 수사에 협조한다. 출석하는데 왜 영장을 발부하느냐. 아마 이게 판사 앞에 가서 나 스스로 출석했지 않냐. 내가 도망갈 일도 없는데 왜 나를 영장 치느냐. 아하. 이런 이 구속을 방어하기 위한 이게 세 번째 꼼수고요. 마지막에 중요한 꼼수가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이제 공범자들에게 입을 다물어라. 내를 믿고. 내가 이게 책임질 테니 절대 너가 불면 안 된다. 허허. 자백하면 안 된다. 예. 내가 이게 책임질게 끝까지 버텨라. 이런 게 공범자들한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 왜? 나를 구속하라. 공범자 수사하지 마라. 이런 의도 아닙니까? 이런 게 저는 4가지 꼼수로 정말 이런 출두 쇼를 벌인 거다 이래 봅니다.